m 이상으로 씻어야 하는가? 이거 뭐예요? 자, 가공 인입선은 저압 고압이 따로 있고, 가공 전선은 저압 고압이 뭐와 같더라? 고압의 가공 인입선하고 규정이 똑같더라. 그죠? 저고압 가공 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다 라고 하면 몇 메타? 6m, 기타 4m. 그러니까 앞에서 있던 거는 저압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한다 라고 하면 5m. 근데 여기처럼 저고압 가공 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다 하면 6m. 또 지선이 도로를 횡단한다면 몇 메타? 몇 메타? 지선 5m. 그죠? 그래서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여기 보면 저고압 가공전선 도로횡단 6m, 철도 궤도횡단 6.5m, 기타는 5m. 자, 51번 저압 가공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 면상 몇 메타 이상이어야 하는가? 뭐요? 레일 면상 하면 무조건 6.5. 자, 52번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상호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인가? 저압 가공과 고압 가공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한다. 가공전선을 고압과 저압 같이 가니까 이건 뭐예요? 자, 전력선이 같이 가더라. 병가죠, 병가. 그죠? 병가. 자, 병가일 때 저압과 고압 사이는 몇 cm? 자, 50cm. 만약 이게 케이블이라고 하면 30cm. 자, 53번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220V 가공전선을 병가할 때, 전력선과 전력선이니까 특고압과, 자, 저압선이니까 이거 뭐다? 병가죠. 병가할 때 가공전선로 간의 이격거리는 몇 메타 이상이어야 하는가? 몇 메타였죠? 얼마? 0.5. 자, 특고압과 저압 1.2. 그죠? 자, 특고압과 35kV 이하 특고압은 1.2. 만약 거기 특고압이 22,922.9kV 하면 특별히 1. 특별히 1. 35kV 넘어가면 2m. 고압선과 저압선 하면 얼마? 50cm. 그죠? 자, 케이블일 때는 자, 30cm. 이렇게 쓰지 말고, 자, 0.5m. 자, 케이블 때는 0.3m. 그죠? 자, 특고압과 고압. 특고압 또는 고압과 저압 사이에서는 얼마? 1.2m. 자, 특고압 중에 35kV를 넘어가면 2m. 자, 여기 케이블일 때는 얼마였어요? 케이블일 때는 0.5. 자, 케이블일 때는 0.5. 여기 케이블일 때는 1m. 자, 여기 특고일 때 고압으로, 또는 고압에서 저압으로. 근데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자, 22.9kV면 22.9kV와, 자, 저압일 때, 고저압일 때는 얼마? 이때는 얼마? 1m. 그죠? 자, 근데 여기 22,900이 안 나오고, 자, 특고압과 저압으로 나왔으니까 얼마다? 1.2m 차지하죠. 네? 요약이 있어. 왜 해야 된다고요? 요약이 있다고. 요약이 있어요. 맞아요. 요약이 있는데 여러분이 못 찾을까봐 써놨어요. 자, 54번.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를 사용하여 조가한다. 맞아요. 조가용선에 행거를 사용하여 조가한다. 자, 사용 전압이 고압일 경우 그 행거의 간격은, 자,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사용 전압이 고압과 통신선이죠. 고압과 통신선일 때 여기는 저거네. 조가용선이니까. 자, 행거의 간격은 얼마? 행거 간격 50cm. 자, 55번. 자, 가공 케이블 시설 시 조가용선에, 자, 행거가 아니라 금속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자, 케이블 외장을 견고하게 붙여 조가하는 경우 나선형으로 금속 테이프를 감는 간격은 몇 cm 이하를 확보하여 감아야 하는가? 몇 cm? 20cm. 자, 56번. 사용 전압이 1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의 중성선의 접지선을 중성선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저항 값은 몇 옴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외워야죠. 어쩌겠어요. 56번에 봤더니 뭐다? 35입니다. 35. 자, 사용 전압이 1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으로 중성선의 접지선을 접지한 곳에 상호 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따라서 300m 이하로 하고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각 접지선의 대지 전기장은 300옴 이하. 근데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저항값은 30옴 이하로 하리라. 300m마다 할 때는 300옴인데 얘를 1km마다 시설할 때는 얼마? 35옴 이하로 한대요. 자, 57번. 자, 22점 특고와 가공선로의 완금 접지 시 접지선은 어느 곳에 연결하여야 하는가? 22.9kV Y교였으니까 접지선 어디다 하면 돼요? 중성선에다 하면 되나요? 그죠, 중성선. 58번. 자,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케이블 중 보압용 케이블은 그랬어요. 보압용 케이블은 일단 케이블은 다 쓴다고 그랬는데, 그죠? 케이블은 지중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우리 뭘 알아야지? 보압용 케이블. 앞에 제가 얘기했죠. 저압용은 MI 케이블은 저압용이고, 자, CD 케이블은 뭐다? 보압용이다. 보압용, 특보압용에 쓴다 라고 했죠? 답은 1번이더라. 자, 59번. 자, 지중전선로 시설 방식이 아닌 것을 그랬네요. 자, 지중 시설 방법이 아닌 거? 뭐다? 뭐뭐 있었어? 세가 있었는데. 자, 직접 매설식, 또 관로식, 또 관로 인입식, 또 암거식, 전력구식, 공동구식. 트리식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트리라고 하는 거는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실은 얘는 배전 방식이에요. 자, 전기를 각각의 지역에다 공급을 할 때 얘가 루프 배선으로 하게 되면 정전 구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그 수용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다 쓰는 식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전 방식 중에 수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지식 나무가지처럼 하더라. 그래서 얘를 트리식이라고도 해요. 근데 얘는 뭐다? 배전 방식 중에 하나인 거고 지중 전선로하고는 관계 없다. 없더라.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 기사 가다 보면 루프식이니 뱅킹식이니 또는 그런 네트워크식 뱅킹식 그런 환상식 그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60번. 자, 지중 전선을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 깊이는 했네요. 몇 미터? 자, 몇 미터? 1m. 옛날에는 이게 1.2m였어요. 근데 규정이 바뀌어서 1m로. 자,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얼마? 0.6. 그러면 0.6m. 자, 61번. 자, 지중 배전선로에서 케이블을 개폐기와 연결하는 몸체는 케이블을 개폐기와 연결하는 몸체는 그랬네. 자, 케이블을 따다가 개폐기랑 연결을 해야 된대요. 자, 이때 그 몸체를 뭐라고 한대요? 엘브 커넥터라고 한대요. 연결해야 되니까 연결하니까 커넥터 해야 되나? 그러겠죠. 자, 그냥 엘브 커넥터로 연결을 하더라. 됐어요.
졸립죠 여러분? 그죠? 졸려 안 졸려요? 간호사 박지혜라고 합니다.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를 하였고 2000 선생님 네. 저기 써 있는 저 캐비넷 가까이 가도 멀쩡한 거예요 사람이? 일단 뭐 가까이 가서 뭔가를 하긴 해야죠. 근데 굳이 가까이 갈 필요는 없고요. 뭔가 어쨌든 이 보수를 하려면 가까이 가서 문도 열어야 되죠. 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왠지 위험할 것 같죠? 복근 누르고 돌리고 해야 되는데 가까이 안 가면 이렇게 그 뭐야 그 조끼 입은 사람 엑스밴드 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던데 일단 요거 한번 볼까? 원래 이제 입은 거가 있는데 왜 안 나오네요? 반갑습니다. 김정곤 TV 잠깐 들어보실 거예요. 요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요건 이제 그분이 했던 그 그림을 제가 따가지고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짧게 쇼츠로 전기에 대한 상식을 공부하시라고 수변전 설비에 대한 쇼츠를 계속 연달아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독자님께서 큰 틀에서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짧게 여러분들께 수변전 설비의 플로우 차트 흐름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좌측에 있는 게 한전 전주의 CNCVW 케이블을 통해서 지하에 있는 변전실로 내려오게 되면요, 최초로 만나는 건 인입 개폐기죠. LBS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인 부하 개폐기가 있죠. 이 부하 개폐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MOF를 지나게 되어 있는데요. MOF는 매트링 아웃 피트입니다. 한전의 계량기에 검침을 해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대전류를 소전류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낮추어서 검침할 수 있도록 한 MOF가 있고요. 이 MOF를 지나면 포텐셜 트랜스포머 PT가 있죠.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이곳에 들어온 22,900을 전압계를 이용을 하여 바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고압 22,900을 110으로 다운시키는 게 PT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공 차단기죠. 진공 차단기를 지나서 이곳에 변압기에서 이제 22,900이 380이 되어서 저압반으로 오게 되면요, 기중 차단기를 거쳐서 자동 절한 개폐기 즉 ATS를 거쳐서 부하 쪽으로 가죠. 이렇게 한전에서 쭉 이렇게 전기가 공급이 되다가 한전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발전기가 가동이 되고요. 발전기를 운전시키는 발전기 운전반에 있는 ACB가 투입이 되면은 이 ATS에 의해서 한전에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이 ATS를 통해서 부하에 전기가 공급이 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정식수 변전 설비에서 한전 전원이 어떻게 들어오고 발전 전원이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오른편 하단부에 이 전체적인 도면을 그려 두었으니까요, 이 왼편과 오른편을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김정곤 TV였습니다. 이거 아까 같은 거죠? 두바퀴 연결되어 있는 거. 또 이게 김정분 전 TV.
이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실무와 접목시켜서 쉽게 풀어보는 김정곤 TV입니다. 먼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경상남도 창원시하고 마산에 있는 구산면이라는 곳이고요.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방파제. 자, 아까 실은 이제 여기가 다 뭐예요? 캐비닛이에요, 캐비닛. 캐비닛 안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여줬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 쭉 돼 있고 하나하나 설명할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그래서 이 방파제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곳에 주차를 하고 연인들도 오시고 가족들도 오시기 때문에 혹시 녹화 도중에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계셔도 놀라지 마시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 중에 김김님이 주신 댓글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건데요. 사실은 김김님께서 이 댓글을 주신 지가 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제가 시간을 못 냈네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하나는 타이 A1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곤 TV의 김정곤입니다. 본편 정전시 수변전 설비의 대처법과 그리고 복전 매뉴얼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수변전 설비의 구성과 이해, 2부는 정전시 대처법과 복전 매뉴얼, 그리고 3부는 수변전 설비 도면 보는 법으로 이렇게 3부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기 기능사나 전기 기사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현장에서 수변전 설비를 관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전기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되게 잘 돼 있어서 저도 이제 항상 매번 틀어 드리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주택의 모습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시게 되면 양파에다가 흙을 담아서 쌓아서 짓는 집도 있고요. 통나무 집은 물론 있고요. 그리고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독특하게 표현하는 그런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전기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주택은 두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과 그리고 공동주택인 아파트.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즉 전봇대입니다. 이 전봇대에 여기에 이렇게 주상 변압기가 달려서 22,900V를 받아서 주상 변압기에서 일반 주택으로 220을 공급하는 주상 변압기 공급 방식이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900을 받아서 이 부분이 CN-CVW 케이블이죠. 이 케이블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지하에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이 아파트의 지하층에 변전실이 있습니다. 이 변전실에서 22,900을 380V로 다운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펌프실과 지하 주차장과 그리고 이 아파트에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수변전 설비를 정식 수변전 설비라고도 합니다. 물론 간이 수변전 설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루는 부분은 정식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전실의 수변전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냐는 그 동아프리카의 그 꿀이라고 하는 혼 오브 아프리카이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부분이 정식 수 변전 설비입니다. 정식 수 변전 설비는 LBS와 그리고 V12가 있는 구조를 말하죠. 그리고 간이 수변전 설비는 V12 LBS를 대신해서 ASS라는 스위치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수변전 설비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정식 수변전 설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변전 설비에 있어서 하나하나 판넬을 소개를 드리면요. 이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서 22,900V가 이 부분이 CNCV-CW 케이블로 내려오게 되면 LBS죠. 인입구 첫 번째 만나는 판넬이 LBS,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판넬이 MOF죠. MOF는 이 부분 한전 계량기에 검침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T가 있습니다. 그죠? 포텐셜 트랜스포머가 있고요. 그 다음에 V12반, 그 다음에 여기는 COS 컷 아웃 스위치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COS가 하나. 그 다음에 LV1, LV2, LV4 이렇게 나가는데요. HV1 이 LBS에서부터 그 다음에 V12까지 이 부분을 수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BS에서부터 V12까지 수전반, 그리고 V12 2차부터 V12 2차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요 LV1까지, 그죠? 요 ACV까지 1차까지를 변전반, 그 다음에 요 뒤에 판넬을 배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통칭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22,900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LBS를 거쳐서 MOF를 거쳐서 이 PT를 거쳐서 V12에서, 그죠? V12에서 여기 이렇게 온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기의 수 변전 설비에 있어서는 전용 부분, 그러니까 세대에 들어가는 부분과 그리고 공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 부분은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의 전용 부분, 말 그대로 공용 부분이 아닌 여러분들 세대에 사용하는 전기,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는 전기를 전용 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펌프실, 엘리베이터를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H5에서 이렇게 간 전기는 COS를 거쳐서 변압기로 갑니다. 그죠? 이 변압기로, 그래서 이 변압기는 공용 부분의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를 따라가시면, 물론 여기까지는 22,900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2,900, 이 변압기를 거치면 38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80V가 이렇게 따라오시게 되면 여기서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죠? LV5에서 그 다음에 LV3에서 갈라져서 ACB를 거쳐서 이 부분 ATS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하는 애초에 공용 부분이 걸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하는 ATS에 의해서 동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도 요 부분 부하와 요 부분 부하가 이렇게 연결돼서 요 ATS에 의해서 한전과 발전 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H5에서 갈라진 전기는 한 가닥은 이렇게 해서 공용 부분의 트랜스포머 변압기를 거쳐서 이렇게 공용 부분의 전기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으로 연결된 부분은 공용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밑으로 온 전기는 이렇게 또 두 가닥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 거는 이렇게 가서 그죠? 450kVA
1차로 가게 되죠. 트랜스포머 변압기 1차로 가게 되고, 밑에 거는 400kVA 2로 1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간 변압기의 2차는 따라가 보시면,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450짜리 이렇게 따라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네, 요리 205동, 206동, 207동, 208동의 세대 부분으로 들어가는, 네, 그렇죠. 공용이 아닌 전용이죠. 전용, 그죠? 세대로 들어가는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세대의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두 번째 거죠. 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걸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를 따라가서 보시면, 요렇게 가서 위로 갑니다. 위로 가서 이쪽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201동, 202동, 203동, 204동. 그래서 요 부분에 제1번째의 제일 최상위에 있는 변압기는 공용 부분의 변압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2번과 3번은 세대의 전기를 공급을 하는 그런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정전이 됐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전기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기가 끊어진 게 아니죠. 전원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서 이 변압기를 거친 전기가 안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 발전기 반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 빨간색으로 전기가 오게 돼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정전이 안 됐을 때는 발전 전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발전 전원은 언제 필요하다? 한전의 전기가 정전이 됐을 때, 그때 발전기가 돌아서 여기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자, 이제 한전에 정전이 됐습니다. 한전에 정전이 되게 되면 전기가 와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 파란 부분 2번 변압기와 3번 변압기를 거친 이 파란색으로 간 것은 각각 201동, 202동, 203동, 204동과 205동, 206동, 207동, 208동으로 가는 전기는, 자, 보십시오. 한전에서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 그걸로써 전기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전에 정전이 되게 되면 발전기가 돌아도 세대에는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만일 정전이 됐다라면 요 2번과 3번의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요. 자, 이제 공용 부분을 볼까요? 공용 부분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 빨간색으로 ACB 1차까지 와야 되는데 전기가 안 오죠. 전기가 안 오면, 자, 요 밑에 부하를 보실까요? 그러면 이 세대에 있는 것들은 전기가 죽으면 끝나는데 그 외에 이 LV4와 그 다음에 LV3 판넬과 LV5와 이 LV6의 MCC 반에 있는 이 부하들은 공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MCC 정화조 외등 그 다음에 MCC-B LB1 요 부분, 그 다음에 LE-B LF-G LG-B 배터리 판넬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엘리베이터 전원 요 부분까지는 다 공용입니다. 공용이기 때문에 전용은 전기가 좀 죽어도, 그죠? 전기가 안 들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공용 부분은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화조라든가 외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경비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의 전등, 엘리베이터 전원 등은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 전원이 정전이 되어도 발전기를 통해서 이 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CC-C는 아마 급수 쪽입니다. 그죠? 급수 쪽에 전원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외등. 그래서 외등 두 개 묶여서 이 접점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MCC가 묶여서 이 접점입니다. 이 접점을 공통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이 공통의 접점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발전기 쪽에 붙어 있죠? 이 발전기 쪽에 붙어 있으면 발전기에서 전기를 받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일
이렇게 붙어 있다면, 그죠? 이렇게 붙어 있다면 한전에서 전원을 받는 거죠. 자, 밑에 외등 볼까요? 외등도 지금은 발전기에서 전기를 받고 있죠. 만일 한전에서 받을 것 같으면 이렇게 받겠죠. 이렇게 받으면 네, 한전에서 전기를 받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아예 애초에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 쪽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여기 세대처럼 정전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하라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LE-B, LF-G, LG-B 배터리 판넬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죠?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돼서 엘리베이터 전원과 MCC-A가 연결돼서 이리 와 있죠. 네. 이 부분이 공통이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발전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만일 이렇게 연결되면 한전 쪽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공용 부분의 전기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한전 쪽으로 받고 있다가, 그죠? 받고 있다가, 정전이 되게 되면 발전이 이렇게 돼서, 그죠? 발전이 380V가 발생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가서 이 부분은 정화조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어디로 갑니까? 외동으로 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정전이 되는 순간, 탁탁탁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발전 쪽으로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십시오. LE-B, LF-G, LG-B 배터리 판넬이 이렇게 묶어서 이 공통으로 갔고요. 또 여기서 공통을 잡아줬네요. 공통 엘리베이터 전원 MCC-A 잡아줘서 여기 공통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죠? 공통으로 묶였기 때문에 밑으로 붙으면, 빨간색으로 붙으면 발전측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 붙으면은 한전측이죠. 자, 그리고 배터리 반 보세요. 이 배터리 반도, 여기서 이렇게 물려서, 그죠? 같이 묶여져가 있죠. 그래서 정전됐을 때는 이 배터리 반도 중요하죠. 이 배터리 반에서, 여기 LBS라든가, 그 다음에, VCB 이런 것들을 여기서, 그죠? 여기서 정유기 반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정전이 돼도 계속해서 전원을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